타에이시, 테이크이시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못생긴 패배자 처녀이다. 그가 100만의 매력을 얻고 회사에서 가장 귀여운 여자를 사로잡기 전까지 어느 조용한 골목에서 한 남자가 여자가 그와 비밀리에 데이트를 주선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 날 아침, 한 여자가 친구에게 아침 방송에서 직장 연애에 관한 내용을 봤는지 묻고 타나카와 인사부의 요시오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를 언급한다. 그들은 분명히 사귀고 있다. 다른 친구는 서로 다른 층에서 일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아쉬워하며 그들이 심지어 똑같은 기념품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한다. 근처에서 28세의 타에이시는 조용히 일하다가 32세 위 쉬즈노가 갑자기 직장 연애 루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는 의견이 없다고 답한다. 그 사이 수다쟁이들은 계속해서 그 커플이 한 달째 사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모르는 척하며 시즈노는 그 커플이 타테이시 앞에서 그렇게 대담해야 한다고 농담한다. 26세의 머레이는 왜 그들이 그저 만나러 나가는데 일하러 오는지 궁금해한다. 수다쟁이들은 잡히는 것이 오히려 커플의 흥미를 돋운다고 덧붙인다. 이를 듣고 마리아는 두 사람이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 타테이시가 불안해 보인다고 언급한다. 시즈노는 결국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고 28세인 미치아는 자신감에 차서 타테이시에게 영수증들이 또 거절당했다며 불평을 한다. 그는 그것이 그의 손에 닿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부조장이 이를 승인하는 것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치아는 회계 직원들이 오만하다고 화를 내지만 타테이시는 그녀의 불평에 관심이 없어 영수증을 동료에게 돌려준다. 그녀가 떠나면서 그를 페이퍼 푸셔라고 비꼬며 그가 회사 로봇이 될 것 같다고 암시하는데 이는 그에게 진심으로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마리아도 미치아의 말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두 사람이 회사에 입사한 시기가 같은 만큼 더욱 그렇다고 말한다. 시즈노는 타테이시와 열정적인 적발머리가 더 잘 지낼 수 있다고 믿는다. 나중에 타테이시가 집에 돌아가자 미치아가 직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러 온다. 그녀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장하고 있었다고 인정한다. 두통을 앓고 있는 타테이시는 사건 이후 해고될까 두려웠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미치아는 그녀의 어색함이 최근의 관계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전날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그가 이게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지 묻자 미치아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공식적인 언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밀스럽게 감정을 발전시킨다. 맥주를 나눈 후 그는 그녀에게 계속할 것인지 묻는다. 가까운 동료들에게조차 숨겨진 관계. 유는 동의하지만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걱정하는 타테이시는 이전처럼 대우받는 것이 두렵다. 실제 도전은 미치아가 감정을 숨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때때로 그들의 관계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몇 가지 기본 규칙을 확고히 정한다. 첫째, 그들은 복도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윤을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밤에 만날 때는 항상 오늘처럼 새 정거장 일찍 내려야 한다. 셋째, 휴일에는 공공장소가 아닌 집에서 만나야 한다. 타테이시는 그녀가 이러한 규칙을 설명할 때 그녀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외출하고 싶어 한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미치아는 상황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을 선호하며 특히 타테이시가 그녀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당황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답답한 마음의 타테이시는 직장에서 지나치게 애정 표현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비밀이 관계에 흥미를 더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면 그는 진정으로 그녀와 데이트하고 싶어 한다. 아마도 이것은 너무 과한 요구일지도 모른다. 그때 미치아는 모두 함께 외출하자고 제안한다. 다시 한번 타테이시를 매료시키는 마스크. 그녀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많이 설정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직장에서 누군가 알게 되면 소문이 퍼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타테이시는 그녀가 부적절한 가십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 최선이라고 동의한다. 미치아는 그녀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계를 시작한 이래로 깊이 소중히 여긴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두 사람이 데이트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모두에게 불편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이 말을 듣고 타테이시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인정한다. 그것이 바로 최근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든 이유다. 며칠 후 바쁜 시즌 동안 회사에 혼란이 퍼진다. 어느 순간 미치아는 누군가 회계부서에 서류를 전달해야 할 때 자원할 기회를 잡고 타테이시를 만날 핑계를 찾는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그 부서에 종종 무례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 대신
그들은 가위바위보로 해결하기로 한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바쁜 업무로 인해 미치아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야기를 하자면 타테이시는 드디어 일을 마치고 곧 메시지를 받는다. 미치아가 만나기 전에 집으로 간다고 말하자 그가 끝내고 연락하려 하지만 그녀는 잠들어 있어 답하지 않는다. 다음 날 직장에서 시즈노가 모든 서류를 준비했는지 묻고 타테이시는 그의 필요한 업무량을 생각하며 확인한다. 회의 후에는 화면에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들로 정신적으로 지치게 된다. 더구나 영수증이 맞지 않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갑자기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된다. 그녀가 들어와 1층 버튼을 누르라고 누군가에게 요청한다. 타테이시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어젯밤 그녀에게 연락하지 못했던 것을 회상한다. 그녀는 이미 잠이 들어 있었고 나중에 잠이 든 것에 대해 사과했다. 최근에 만난 이후로 그는 그녀가 항상 이렇게 침착한지 궁금해한다. 한편 시즈노는 동료에게 사과하며 미치아가 조 감독의 서류 작업을 도왔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미치아는 괜찮다고 말하며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는지 묻는다. 동료는 감독이 조직을 잘 해주었다고 확인한다. 시즈노는 미치아를 칭찬한 후 타테이시에게 동의하는지 묻는다. 당황한 그는 잠시 멈춘 후 미치아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룹 내에서 탁월함의 전형입니다. 미치아는 감탄하면서도 농담인 척합니다. 그녀의 수줍음을 눈치챈 타테이시는 농담으로 회계부에 물어보는 게 낫다고 합니다. 시즈노는 동의하며 미치아가 다음번에는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기획팀이 과로하고 있으니까요. 타테이시는 미치아의 귀가 빨개지는 것을 보고 누군가 그들의 비밀을 들킬까 걱정합니다. 시즈노가 갑자기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는 오히려 서로 잘 지내니며 자신들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조언하는 말입니다. 혼란스러운 미치아는 타테이시의 이름을 잘못 발음하고 그의 행동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더욱 긴장하게 만든다. 엘리베이터가 붐비고 미치아는 이제 그녀의 남자친구 근처에 서 있다. 조용히 시즈노가 그들에 대해 눈치를 채고 있다고 말한다. 타테이시는 그녀가 더 수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속삭인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우연히 손이 스치고 그 순간을 잡아 손을 잡는다. 그날 밤 회사의 바쁜 시즌이 끝났음을 축하하며 전화통화 중 미치아는 사적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자고 제안한다. 타테이시는 미치아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하다고 저항하지만 그녀는 고집한다. 유이, 그를 당황하게 하지만 그가 바랐던 바로 그 상황이다. 데이트를 나가면서 그는 집을 늦게 나왔다고 언급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유이가 멋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 그녀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온 특별한 데이트라고 말하고 그는 어색하게 그녀를 칭찬하지만 그녀는 그 칭찬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둘 다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쓰며 서투른 모습을 보인다. 영화에 대해 궁금해하는 타테이시는 물어보고 유이는 이전에 합의한 것이 괜찮다고 말한다. 이전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그의 성으로 부르며 그가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짧은 논쟁이 벌어진다. 그들의 장난을 보며 타테이시는 그들이 고등학교 커플처럼 보인다고 생각한다. 영화 중에 그는 그들이 항상 격식 있는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너질 것인지 궁금해한다. 6년 동안 특별한 일이 일어난 적은 없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그와 유이 사이에 의미 있는 것이 피어나는 것이었다. 이런 반성 속에서 영화는 무서운 장면으로 전환되고 유이는 타테이시의 손을 꽉 잡는다. 극장을 나온 후 두 사람은 저녁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세이야라는 남자가 등장해 유이를 열정적으로 인사하고 유이는 오랜만에 만난 만큼 따뜻하게 응답한다. 눈에 띄고 싶지 않은 타테이시는 시선을 돌린다. 사야는 우연한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식사를 하자고 제안한다. 타테이시를 발견하고 그에게도 인사를 건넨다. 타테이시는 사야가 회사 초창기 훈련생이었고 미치아의 대학 선배였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녀는 그를 깊이 존경했다. 세 사람은 식사를 하러 나가고 세이야는 미치아가 신제품 대회를 이끌었다고 칭찬하며 타테이시의 질투를 유발한다. 사야는 사업차 이 도시를 방문했으며 지루해서 극장에 들렀다고 설명한다. 사야가 뭔가 의심할까 걱정한 타테이시와 미치아는 우연히 마주쳤다고 거짓말을 한다. 타테이시는 세이야가 다른 지점에서 일하는 걸 보고 이게 중요할까 잠깐 고민한다. 하지만 유이는 그를 꼬집어 그들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나중에 세이야가 떠난 후 두 사람은 거짓말을 유지한 것을 축하한다. 유는 타테이시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편안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고 설명한다. 그가 세이아의 이름을 쉽게 부르는 그녀를 놀리자 그녀는 그 이유가 대학에 3명이 다른 스즈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무스지, 는 그녀를 자신의 집에서 데이트를 계속하자고 초대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홍조뛰게 만든다. 출근길에 그는 지하철에서 마리아를 마주치지만 유이가 먼저 그녀를 알아본다. 다음 차를 교묘하게 타고 간다. 다음 날들 동안 그 커플은 단순한 지인인 척하며 비밀리에 만난다. 아침이 오고 타테이시와 유는 다시 한번 동료들 앞에서 그들의 관계를 숨긴다. 출근길에 우연히 서로 부딪혀 어색한 순간을 만든다. 서로를 인정할지 무시할지 망설이면서 그들은 잠깐 인사를 나눈 후 헤어진다. 유는 재빨리 평소의 강한 모습으로 돌아가 타테이시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외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장시간의 업무 후 그들은 바에서 풀어진다. 그곳에서 테이시는 유가 하품을 참고 있는 것을 알아챈다. 그녀는 신나게 자신의 스낵 제품이 완성 단계에 있다는 소식을 공유한다. 그것은 그녀에게 큰 성과지만 비밀리에 토핑을 완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료는 그녀에게 회계부의 마리아를 상담해보라고 제안하는데 그녀는 스낵에 대한 뛰어난 취향을 가지고 있다. 그 후 테이시가 시즈노를 돕는 동안 유가 도착한다. 그녀가 자신을 찾아올 줄 알고 기대하지만 그녀가 마리아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실망한다. 마리아는 2가지 버전의 제품을 시식하며 자신감 있게 코코넛 토핑을 추천하고 마케팅 통찰력을 제공하는 중입니다. 유는 마리아의 전문성에 감명받아 메모를 하며 회계사가 이렇게 음식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니 놀랐습니다. 유는 마리아를 칭찬하며 그녀의 인기를 언급합니다. 온라인 스낵 리뷰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마리아는 당황합니다. 당황한 마리아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밝고 간식을 사랑하는 온라인 이미지가 직업적인 이미지와 대조된다고 고백합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다르게 대했으면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예상치 못한 수줍음에 웃은 유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조용히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마리아는 유의 친절에 놀라며 항상 그녀를 위압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말투, 특히 다테이시에게 그녀는 유가 그에게만 가혹한 건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마리아는 다테이시의 어려운 성격을 언급하며 유의 무례함을 정당화한다. 그녀는 그가 사소한 형식 오류로 그녀와 시즈노를 꾸짖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유는 동의하지만 비밀스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깐깐한 방식을 애정 어린 기억으로 떠올린다. 마리아가 다테이시의 성가신 습관을 더 나열할 때 유는 그것들을 사랑스러운 특성으로 본다. 하지만 마리아는 유가 단순히 그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무지하다.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다는 안도감에 유는 갑자기 모두가 다테이시를 성가시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한다. 죄책감이 스며들자 마리아는 그를 칭찬하며 그의 도움이 되는 성격을 강조한다. 유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이 알고 있다고 인정하며 다테이시가 그녀를 도와준 순간을 회상한다. 떨어진 종이를 주었던 그 행동이 처음으로 그녀의 감정을 일으켰다. 마리아가 간식을 먹으면서 그녀와 시즈노가 다테이시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되새긴다. 그의 도움이 되는 성격이 그를 이용하기 쉽게 만든다고 언급한다. 유는 연필을 쥐고 불만을 토로하며 다테이시의 친절과 훌륭한 성격에 대해 렌팅하다가 마리아가 손짓으로 그녀를 조용히 시킨다. 마리아는 그에 대한 로맨틱한 관심은 없다고 분명히 하지만 유가 그녀를 설득하려고 한다고 느낀다. 유는 얼어붙으며 마리아가 그녀의 감정을 눈치챘을까 두려워하지만 마리아는 그들은 사무실에 같이 입사한 이래로 복잡한 경쟁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날 저녁 테이치의 집에서 저녁을 치우면서 유타는 자신의 아픈 어깨를 주물러주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그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긴장을 풀게 한다. 마사지를 즐긴 테이치는 마리아와의 대화 내용에 대해 묻는다. 유타는 모호하게 새로운 제품에 대해 논했다고 언급하지만 마리아의 비밀 간식 리뷰는 언급하지 않는다. 마리아의 생각은 유타에 대해 언급을 피한다. 회의적, 테일집 질문 타도련적 후에 유회답설 타간도타 반음판공실 설비, 상요장 여타적 노력, 테일집 유사간 가지 승인, 제공작 시은 난한거 총무타, 저양 테일집적 리안 홍유기래. 유는 그녀의 말의 의미를 빠르게 깨닫고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한다. 회복하려고 그녀는 농담으로 다음번에는 그가 그녀에게 마사지를 해주자고 제안한다. 며칠 후 유는 기분 좋게 기획부에 들어서며 가방을 들고 있다. 마리아의 조언을 받아 업그레이드된 간식 샘플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녀는 팀원들과 그것을 공유하며 의견을 묻는다. 초보자 카즈키가 컴퓨터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녀는 조용히 손짓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그는 그녀에게 고마워하며 인사하고 다시 일에 몰두한다. 한편 타테이 씨는 회계부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부서장이 그의 보고서를 거절한 후이다. 좌절한 그는 의자에 기대며 시즈노를 바라본다. 마리아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여전히 짜증이 난 그는 커피를 마시러 나가고 부관이 보고서의 두 줄 때문에 그를 불공평하게 타겟팅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두 친구가 그가 속상해 보이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는 이를 숨기려 애쓴다. 유비니부스도 그렇다. 그의 친구들은 그녀가 그를 꼬지지려 한다고 놀리지만 대신 그녀는 명랑한 미소로 그를 놀라게 하며 간식 샘플을 제공한다. 그룹이 풍부한 초콜릿과 층층이 쌓인 맛을 감상하는 동안 타테이 씨가 유가 직접 그에게 하나를 건네자 당황한다. 마지못해 그녀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먹고는 괜찮다고 말한다. 그의 미온적인 반응에 유는 짜증을 내며 부정적인 비판이라도 상세한 비평을 요구한다. 타테이 씨는 자신이 비판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녀의 개방성을 존경한다. 그녀의 요청에 따라 그는 초콜릿 토핑이 과하다고 지적하며 간식이 지저분해지고 자신의 엄지에 얼룩이 생겼음을 보여준다. 친구들은 이를 사소한 일로 치부하지만 유는 문제를 인정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리함을 선호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녀는 부서로 돌아가 레시피를 조정한다. 그녀의 결단력에 영감을 받아 타테이 씨는 보고서를 다시 쓰기로 결심한다. 퇴근 후 시즈노가 그녀와 마리아를 술자리에 초대합니다. 유가 자주 팀원들과 함께 나가는 것을 알고 호기심이 생긴 그는 참석을 고려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들은 같은 레스토랑에서 유의 부서를 만납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시즈노는 타테이 씨가 유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술이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그룹에 머뭅니다. 타테이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주스만 마시는 카즈키와 대화에 몰입합니다. 카즈키는 새로운 팀원입니다. 카즈키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타테이 씨는 잠시 혼자 있게 됩니다. 여자들은 카즈키의 조용한 성격을 핑계로 그가 팀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유가 그를 그들의 외출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그녀의 따뜻하고 배려 깊은 성격을 칭찬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칭찬을 듣고 타테이 씨는 자부심이 솟구치며 그녀가 그의 여자친구임을 알게 됩니다. 그가 그녀의 테이블을 힐끗 보았을 때 비어있는 맥주 잔에 놀랍니다. 유가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가고 싱크대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걱정이 된 타테이 씨는 그녀의 곁으로 달려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거절합니다. 그는 재미있어하며 그녀의 등을 문지르며 놀립니다. 유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걱정되지만 그는 동료를 돕는 것은 정상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녀가 자신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신 것을 깨닫고 사과하지만 취한 유는 그에게 반항하다가 그의 손길에 녹아듭니다. 그녀는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발표하고 완전히 공공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잠이 든다. 바로 그때 카즈키가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며 그들을 발견한다. 그는 어색하게 자신이 나갈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망설이며 그들이 사귀고 있는지 묻는다.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타테이 씨는 그들의 관계를 확인한다. 다음 날 타테이 씨는 유에게 카즈키가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녀는 카즈키를 창고에 가두어 입을 다물게 하자고 불길하게 제안하지만 타테이 씨는 그녀가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안심시킨다. 그는 카즈키가 소문을 퍼뜨릴 타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유는 주저하면서 그들의 경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작은 노출의 가능성에 여전히 두려움을 느낀다. 특히 타테이 씨의 경우 그의 회사에 대한 헌신을 감안할 때 그녀의 걱정에 감동한 타테이 씨는 그녀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하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 나중에 회계부서에서 그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다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낀다. 자판기 옆에서 카즈키를 보며 그는 그에게 조용히 있을 것을 캐주얼리 상기시킨다. 카즈키는 사무실 연애가 금지되지 않았는데 왜 그들이 관계를 숨기고 있는지 질문한다. 타테이 씨는 그들이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유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심을 듣고 카즈키는 조용히 있기로 동의합니다. 그는 유를 보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언급합니다. 타테이 씨는 그런 모습이
그녀의 가장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대답합니다. 타테이시가 떠나면서 미래에 대해 생각합니다. 유와 결혼하는 것이 떠오르고 그는 그녀 곁에 영원히 있고 싶다는 미소를 짓습니다. 기획부서는 바쁘고 유의 팀은 판매할 유망한 간식을 만들었지만 아직 포장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유는 고객을 끌기 위해 대담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추구하지만 카즈키와 일부 고위 임원들은 더 클래식한 방식을 선호한다. 그녀가 논쟁하려던 찰나 카즈키가 그녀의 비밀 연애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테이테 씨와의 비밀 연애를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의 호의를 얻고 싶어 그녀는 숨기고 더 간단한 디자인을 고려하기로 한다. 일이 끝나고 유는 타테이 씨의 저녁을 차려주고 그가 도넛을 가지고 오자 매우 기뻐한다. 그녀가 먹고 싶던 가게에서 산 도넛이다. 그녀는 그를 아늑한 거실에 앉히고 부엌으로 향한다. 간단한 간식을 담으며 커피를 우려내며 행복하게 흥얼거린다. 테이치사는 그 자리에서 토끼 인형 모음이 늘어난 것을 발견하고 그 공간이 따뜻하고 활기차게 느껴져 자신의 미니멀한 집과는 사뭇 다르다. 유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분위기가 진지해지고 어느 도넛을 먼저 먹을지 신중하게 고민한다. 그녀의 집중력에 주목한 테이치사는 그녀의 업무상의 날카로운 결정력을 떠올린다. 그녀가 메이플 도넛을 선택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밝아지고 그녀는 다시 사랑스럽고 즐거운 유로 변한다. 유가 테이치사 옆에 앉아 도넛을 한 입 베어 물고 메이플 탄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자 기쁨에 한숨을 내쉰다. 타테이 씨는 그녀가 이렇게 간단한 것에 대해 얼마나 표현력이 풍부한지 매료되어 지켜본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그녀가 항상 간식을 좋아했는지 묻는다. 그녀는 잠시 멈춘 후 항상 간식을 즐겼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음식과 간식을 좋아하는 동료들 덕분에 더 열정적으로 변했다고 인정한다. 그는 질문을 되돌려 그녀가 건드리지 않은 도넛을 가리킨다. 그는 사실 단 것을 크레이브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는 유가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녀의 취향을 배웠고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초콜릿 도넛을 한 입 베어 물자 그는 그 맛에 놀란다. 그의 얼굴이 환해진다. 재미있어하는 유가 그에게 다가가 키스하며 그를 귀엽다고 말한다. 그녀의 대담함에 당황한 유는 재빨리 일어나서 더 많은 커피를 만들겠다고 제안한다. 여전히 얼떨떨한 다테이 씨는 얼굴이 뜨거워지지만 미소를 짓는다. 유의 새로운 모습이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다. 도넛을 다 먹고 난 후 유는 한숨을 쉬며 고백한다. 그녀는 회의에서 기즈키와 함께 있을 때 불안하다고 느낀다. 다테이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안심시키는 미소를 짓는다. 그는 그녀에게 차분히 하라고 안심시켜주며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상기시킨다. 기즈키가 이미 그들의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음을 리마인딩한다. 그녀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정 어린 기억을 떠올린다. 키즈키가 결혼을 암시했을 때 그가 얼굴이 붉어졌던 일. 다음 날 유는 팀 회의 동안 긴장한 상태를 유지한다. 키즈키 맞은편에 앉아 그녀는 대화 중 타테이 씨가 뭔가를 숨겼던 것을 떠올리며 신경이 곤두선다. 집중하기보다는 키즈키를 경계하는 시선으로 계속 훔쳐본다. 그가 뭘 알고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녀의 생각은 팀원이 신나게 그녀의 새로운 엔젤 도넛 사랑을 언급하며 귀여운 포장을 칭찬할 때 방해받는다. 유는 깜짝 놀라며 몸이 굳는다. 당황한 그녀는 친구가 줬다고 말하며 동의한다.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 공황 상태에 빠진다. 키즈키는 친구가 타테이 씨라는 것을 알아챌지도 모른다. 당황한 채로 되돌리려 애쓰며 그녀는 어색하게 그것이 단지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지만 불안한 시선이 그녀를 드러낸다. 처음에 키즈키는 그녀의 이상한 반응을 무시하며 그녀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팀이 회계부에 돈을 요청해 도넛을 사자고 제안하자 유의 공황은 심해진다. 그녀의 당황한 반응을 지켜보던 키즈키는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된다. 그녀의 서투른 변명은 오히려 더 명백하게 만든다. 키즈키는 한숨을 삼키며 비밀을 지키는 것이 개사 타요리 난 쉬이. 유하피가 비밀 오수 레루카의 트아이루유다. 2인 토모 고중 돌연 2인 노 치무마이토 가호 비출 사례로 과장 토노회의 니출 루타메다 피라하고 쿠적 미상 제라레타 서료 유우투 키주키 니임 사레루 고토니 나타 기코차이나이 심이인 노간 이류레로 긴장우 화 라지유토 유하소 사나회화 우시미로 쉬카시 키주키 노단 아이 반사대 피녀 하구 워추구무 피레우 감지트 피 하정카니 심내로
우신용 데키나이토사 트아이로노카 투 불안순이 유오 하자분 노테도가 피 이오 타인상. 수습하려고 결심한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가볍게 뺨을 때리며 자신의 자신감을 높이는 습관을 취합니다. 그 동작이 기츠키의 눈에 띄고 그녀는 기회를 잡아 비밀 관계에 대한 낯섦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지 의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져서 그녀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기츠키가 웃으며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고 놀립니다. 분위기가 가벼워지고 유키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너무 뚜렷하게 행동했다고 인정합니다. 웃음이 섞인 표정으로 기츠키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면 그가 도와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비밀을 알아차릴 거라고 경고합니다. 유키는 남자를 인정하며 실수를 시인하고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기록 정리 작업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요. 한편 회계부에서는 타이티시가 창고 보관소에서 파일을 찾으라고 보내집니다. 최근 청소 덕분에 그는 빠르게 파일을 찾았지만 떠나려는 찰나 인근 방에서 큰 소리가 나서 그의 주의를 끕니다. 걱정된 타이티시는 서둘러 달려가 유가 바닥에 누워 하반신을 문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자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외치다가 곧바로 공식적인 태도로 돌아갑니다. 유는 떨어지는 물건들이 그녀를 놀라게 해서 균형을 잃었다고 설명합니다. 타이티시는 계획 부서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훑어보며 이곳이 회계부서의 명령과 그들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한다. 유는 이미 정리 명령이 내려졌다고 인정하며 시작한다. 흩어진 물건들을 모으며 임시 저장에 대해 중얼거린다.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타이티시는 그녀의 항의를 도와주며 그녀의 부서가 분명히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농담한다. 함께 보여지는 것을 조심하면서도 그는 그녀와의 이 잠깐의 순간을 즐긴다. 잡동사니를 정리하던 중 그는 깃발을 집어들며 유에게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갑자기 빛나며 그것이 바로 그녀가 회사에 입사한 후 처음 판매 행사에서 사용했던 것임을 알아본다. 유는 잠시 방어 태세를 낮추며 타이티시는 일 밖에서의 자신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냉정하고 전문적인 모습을 되찾고 그에게 모서리에 깃발을 세우라고 지시한 후 정리 작업을 재개한다. 그녀는 집중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타이티시는 순종하지만 그들이 혼자일 때에도 작업 규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한다. 조용히 청소하는 동안 유가 높은 선반에 손을 뻗는다. 타이티시는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사다리를 고정해달라고만 요청한다. 그는 단단히 잡고 도와줄 수 있어 기쁘다. 그가 그녀의 치마에 대해 경고하자 그녀는 얼어붙고 사다리가 흔들린다. 그녀가 미끄러지지만 타이티시가 제때에 그녀를 잡아낸다. 그들은 거의 입맞춤할 뻔 가까워지다가 동료들이 갑자기 들어온다. 그들은 디텍션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숨을 곳으로 들어간다. 타이티시는 간판을 쓰러뜨리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으려 애쓴다. 그의 불편함을 느낀 유는 조용히 그에게 긴장을 풀고 필요하면 기대라고 말한다. 그는 걸리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순응한다. 상황이 괜찮아지자 그들은 안도하며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다. 며칠 후 동료 시즈노가 신나게 야구 티켓 7장을 제안한다. 타이티시는 열렬한 팬이라 흥분한다. 게임 당일 유는 그의 그룹에 합류하게 된다. 동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는 비밀스럽게 그녀와 이 순간을 공유하는 것을 즐긴다. 그는 열심히 경기를 설명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유가 따라올 수 있게 도와준다. 팀이 점수를 내자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지만 곧 동료들을 확인한다. 그들이 경기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나중에 분비는 매정가를 지나며 타이티시가 제안한다. 함께 손을 잡고 눈치채지 못하게 하자고. 유는 망설이면서도 가까워지는 게 즐겁다. 돌아오는 길에 홈런이 터지자 타이티시가 흥분하며 무심코 유를 꼭 껴안는다. 놀란 것도 잠시 시즈노도 함께 웃으며 순간에 휩쓸린다. 그들의 자리로 돌아와 유가 속삭인다. 다음에 그들은 걱정 없이 경기를 즐기기 위해 혼자 가야 합니다. 유와 그녀의 친구들은 점심을 위해 편의점에 들러 각자 음식을 고릅니다. 하지만 유의 관심은 음식에만 있지 않으며 그녀는 새로운 스낵이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자 그녀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음 날 아침 시즈노는 항상처럼 일찍 하루를 시작합니다. 훈련에서 걸어가던 중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잘 지킨다고 칭찬하는 남자 동료와 부딪힙니다. 그녀는 웃으며 칭찬에 답하지만 그는 남은 일을 마치기 위해 그곳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시즈노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근처 카페로 향한다. 메뉴를 들고 자리에 앉아 평온함을 느끼던 그녀의 앞에 키즈키가 나타나 웨이트리스가 그들을 함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키즈키를 그녀의 테이블에 앉히게 한다. 실망한 시즈노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지만 예의상 미소를 지운다. 주문하려고 동시에 입을 열었을 때 과도한 예의가 서로의 어색한 대치로 이어진다. 한편 유는 긴장한 채로 출근하는 길에 기차를 타고 스낵에 대한 온라인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계속 새로 고침한다. 그러나 아무런 소식도 찾지 못한다. 유는 예상치 못하게 타시시를 만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일상적인 업무 분위기에 들어간다. 그들은 평소와 같은 작업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적응한다. 걷는 동안 타키시는 그녀의 가라앉은 기분을 눈치채고 전날 밤 전화에서의 우울한 기분을 떠올리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묻는다. 유는 긴 시간의 피로로 인해 시큰둥하게 넘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음을 느낀 타키시는 대화를 그녀의 새로운 프로젝트로 전환한다. 유는 흥미롭다고 동의하지만 그녀의 열이 없는 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준다. 한편 카페에서 시즈노와 키즈키는 음식을 받지만 같은 요리를 주문했다는 것을 깨닫고 어색함을 느낀다. 시즈노는 키즈키가 먹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의 행동을 따른다. 긴장을 풀기 위해 그녀는 작게 대화를 나누며 그가 자신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키즈키는 부드럽게 그녀에게 음식이 식고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녀에게 대화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며 안심시킨다. 그는 조용한 아침을 즐긴다. 침묵에 대한 서로의 감사함으로 안도한 시즈노는 일에 집중하고 키즈키는 책을 읽는다. 그녀는 먹고 타이핑을 하면서 가끔씩 그를 향해 시선을 던지며 그의 존재에 예상치 못한 위안을 느낀다. 한참 후 키즈키가 책을 닫고 먼저 사무실로 간다고 선언한다. 떠나기 전에 그는 아침 식사를 즐겼다고 말하며 그녀를 무거운 술꾼으로 생각했던 자신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놀란 시즈노는 그가 언급한 것이 야구 경기에서의 그녀의 민망한 순간. 불안감이 스며들지만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떠나버렸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그 발언을 털어내며 희미한 미소로 이를 다시 집중한다. 사무실에서 유는 자신의 제품 성과를 추적하는 웹페이지를 불안하게 새로 고친다. 마리아의 온라인 영향력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응이 없다. 다른 부서가 성공적인 출시를 축하하는 소리를 듣고 그녀의 좌절감이 커진다. 기분이 꺾인 그녀는 자신의 제품이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메일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단순한 리브랜딩이 아니라 생각에 잠긴 그녀는 키즈키가 갑자기 나타나 쌓아놓은 서류 더미를 떨어뜨리자 깜짝 놀란다. 자료 입력을 위한 섹션 시트의 문서들. 말없이 유는 떠나고 유는 좌절에 빠진 채로 남는다. 일하면서 그녀의 짜증이 쌓인다. 아무도, 심지어 자신의 팀조차도 그녀의 프로젝트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치하루가 초콜릿을 건네자 유는 날카롭게 거절하며 반응한다. 사무실이 조용해지고 바로 후회가 밀려온다. 그날 저녁 유는 우연히 테이시 집에 찾아가 위로를 구한다. 그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며 특히 그녀가 완전히 지쳐 보인다는 것이 드러난다.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맞이하며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의 걱정이 엿보인다. 맥주를 건네며 유우회가 즉시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과부하 업무를 던져준 섹션장에게 화가 난 것이다. 그녀는 이미 일정이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한다. 그리고 그 불만은 점점 깊어진다. 사무실에서 아무도 그녀의 스낵 런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면서 모두 다른, 덜 혁신적인 제품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그녀의 창작물이 가게 진열대 위에 방치되어 먼지를 쌓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한탄한다. 그녀의 노력이 모두 헛되이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마침내 그녀의 말이 멈추고 눈물이 고인다. 감정에 휩싸인 테이시가 부드럽게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녀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녀의 말이 이어진다. 그는 그녀에게 전체 부서와 회사가 모든 제품의 성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상기시킨다. 비록 그것이 항상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그는 또한 그녀의 간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직면했던 어려움을 지적하며 그녀의 팀이 처음부터 그녀를 지지해왔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다음 날
그녀는 편의점에 들러 동료들을 위한 화해의 선물로 간식을 사기로 한다. 쇼핑을 하던 중 그녀는 두 학생이 그녀의 간식을 살지 말지를 논의하는 것을 엿듣는다. 그녀는 그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뛰고 그들이 그것을 장바구니에 담기로 결정하자 기쁨을 느낀다. 기쁨으로 가득 찬 유는 스스로 미소 지으며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을 느낀다. 직장에서 그녀는 새롭게 충전된 에너지로 도착하지만 일련의 아침 회의 후 점심시간에는 지쳐있다. 친구들과 식사하면서 그들은 부서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좋은 식사가 그걸 더 견딜 수 있게 만든다고 동의한다. 유는 옆 테이블에서 타테이 씨의 이름이 언급되자 귀가 쫑긋해진다. 듣지 않는 척하며 그녀는 소녀들이 그의 신뢰성, 키, 매력에 대해 칭찬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하지만 그들의 찬사는 곧 사랑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 유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녀의 친구들도 이를 눈치채고 다테이 씨가 부인할 수 없이 매력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들의 말은 유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잘 차려입은 소녀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단순한 외모와 다테이 씨와 함께할 때조차 멋지게 보이기 위한 노력의 부족을 페인풀리 느낀다. 유는 다테이 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다음 저녁 그는 즉시 변화를 알아차린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우아하게 차려입었고 그녀의 차분한 태도가 그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가 질문하기도 전에 유는 암시적인 어조로 방미 따뜻함에 대해 언급한다.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잘못 해석한 타에이 씨가 에어컨 온도를 낮춘다. 주저하지 않고 유는 다시 친밀감을 원하는 마음을 암시하지만 그가 그녀가 바라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녀가 항상 솔직할 수 있다고 안심시킨다. 결국 그녀는 카페테리아의 여자들이 그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불안감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었다고. 미소 지으며 그는 그녀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확신시킨다. 비밀스럽게 그녀의 인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격려를 받은 유는 대담하게 상의를 벗고 그에게 키스한다. 그를 놀라게 하며 놀란 그는 부드럽게 샤워를 하지 않았으니 천천히 해도 될지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돌보는 걸 고집한다. 잠시 후 그녀는 너무 서두른 것 같아 서둘러 당황한다. 그의 감정에 감동한 타테이 씨는 그녀를 침대 위에 올리고 그들의 연결을 만끽한다. 다음 날 아침 유는 마이크 앞에서 생각에 잠긴다. 엘리베이터에서 치하루는 그녀의 산만한 모습에 걱정하며 괜찮은지 묻는다. 그러나 유는 무심코 넘긴다. 카페테리아 여자들이 다시 타케시를 칭찬하자 그녀는 더 이상 질투하지 않고 그저 그가 자기 것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타테이 씨는 들어서며 잠시 멈춘 후 여자들 옆에 서게 된다. 한 사람이 주말에 대해 열심히 물어보며 자세한 이야기를 끌어내려 한다. 유의 눈길을 받은 타테이 씨는 가볍게 언급한다. 그는 보통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그룹이 나가면서 치하루는 유에게 놀란 표정을 짓는다. 쿨하게 행동하는 유는 그의 착한 성격 덕분에 놀랍지 않다고 간단히 말한다. 타테이 씨는 사무실 전체가 휴가 분위기를 띠면서 드문 평온한 하루를 즐긴다. 여름 계획에 대한 활기찬 대화가 공기를 가득 채운다. 마리아는 다가오는 나고야 여행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한다. 시즈노는 군중을 피하기 위해 휴가는 건너뛸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호기심은 타케시의 계획으로 옮겨가고 그는 열띤 논쟁을 회상하게 된다. 한 달 전 유타와의 휴가지 선택에 대한 논쟁이 있은 후 여행사의 도움 없이 그들은 유타의 아파트로 모여들고 테이블 위에는 홍보 책자들이 펼쳐져 있다. 태식이는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인 오키나와를 즉시 거절했다. 태풍으로 인해 망칠 수 있다는 이유로. 유타는 아직도 즐길 것이 많다고 주장했지만 태식이는 그녀의 채워진 일정이 짧은 휴식 시간 동안 너무 부담스러웠다. 그는 화산 온천, 드라이브 코스, 그리고 조용한 그릴이 있는 홋카이도로 천천히 여행하는 것을 선호했다. 하지만 유타는 그것이 지루하다고 느껴졌고 더 신나는 무언가를 갈망했다. 화가 난 태식이는 무심코 그녀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무심코 무관심하게 들릴까 봐 걱정했어요. 이게 유를 화나게 했고 갑자기 여행을 취소하자고 했어요. 둘 다 즐길 수 있는 무언가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타케시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어요.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함께 있기만 한다면. 그는 망설이며 솔직히 말했어요. 진짜 원하는 건 그녀와 함께하는 사적인 목욕이었어요. 둘이 처음으로 여행하는 만큼. 그의 정직함에 유는 놀랐고 그녀의 짜증은 당혹감으로 바뀌었어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그녀는 장난스럽게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이 목욕하자고 제안했어요. 그게 바로 그가 은밀히 바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는 비좁은 욕조에서의 친밀함을 즐겼지만 타테이시는 넓은 호텔 욕조가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유는 그러고 나서 야마나시의 호텔을 이용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곳이 완벽한 타협이 될 수 있다고 암시하며 현재로 돌아와 타테이시는 동료들에게 고향인 야마나시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의 고향이다. 근무일이 끝나자 유는 신나게 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행을 위해 집으로 가서 짐을 쌀 생각에 들떠있다. 막 떠나려는 순간 타케시가 그녀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낸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할 준비를 하지만 그 전에 사무실에서 소란이 일어난다. 기획부서의 위기가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유와 유키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의 조기 퇴근 희망은 즉시 사라집니다. 한편 타테이시는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는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이 커집니다. 유는 제품을 배송 준비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전화기를 가방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치로는 다가오는 마감일의 압박을 느끼고 그의 좌절감은 유와 유키코에게 밤새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유는 자신의 휴가가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타케시가 이해해줄 것이라는 걸 알지만 실망감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그녀는 빨리 끝내기 위해 결심하고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 예상치 않게 현장팀이 도움을 주어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모두의 안도감 속에 정시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유는 지친 몸으로 마지막 전철을 타고 집에 돌아온다. 지칠 대로 지쳤지만 승리한 기분이다. 그녀의 여름 계획은 무사하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테이 씨가 갑자기 그녀의 팔을 잡고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메시지를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지쳐있는 것을 보고 테이 씨의 걱정이 안도로 바뀌며 부드럽게 그녀의 볼을 감싸며 침묵으로 그들이 여행을 가기로 한 약속이 아직 유효함을 안심시킨다. 유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길에 기대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다음 날 아침 시즈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서 평온한 순간을 즐깁니다. 키즈키가 합류하고 여름의 분주함을 건너뛰고 가을 휴가를 언급하자 그녀는 조용한 연결감을 느낍니다. 많은 말 없이 그들은 함께 아침을 즐기며 평화로운 이해를 나눕니다. 타테이시와 유는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행을 떠났고 첫 번째 목적지는 주말에만 제공되는 전통적인 디저트 가게입니다. 유는 한 입을 재빨리 옮기고 흔들리는 식감에 눈이 반짝입니다. 상쾌한 맛을 음미하며 기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집니다. 타테이시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그의 고향이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유와 함께 공유하고 있어서 더욱 신나고 기쁜 거야. 유가 볼에 얼룩이 보이자 손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지만 손을 떼기 전에 근처 아이가 이를 알아차린다. 그대로 유는 테이 씨에게 팔짱을 끼며 연인끼리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장난스럽게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의 달달한 순간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현지 TV 리포터가 다가와 인터뷰를 제안하자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대담했던 유는 갑자기 당황한다. 공개적으로 연인 관계를 선언하는 것이 두려워진 것이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테이 씨는 그녀가 과민 반응했다며 장난스럽게 놀린다. 작은 지역 방송국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에서 누군가 그것을 보았을 리가 없다. 유는 부끄러움에 헉소리를 내지만 그들의 도착과 함께 불만은 금세 사라진다. 기뻐하며 그녀는 앞서 달려가며 수많은 사진을 찍고 타테이 씨는 뒤에서 그녀의 모습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긴다. 타테이 씨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이 순간을 능가할 것이 없다고 느낀다. 감정이 북받쳐 그는 충동적으로 달려가 빠른 키스를 훔치고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한다. 하루가 끝나고 그들은 개인 욕실이 있는 아늑한 호텔에 체크인한다. 유는 즉시 이번 호사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며 희귀한 사치를 만끽하고 내일의 모험을 기대하며 설레어한다. 나중에 함께 휴식을 취하며 타테이 씨는 유난히 수줍어지고 그에게 맥주를 건네며 몇 년 전 회사 연수 캠프를 떠올린다. 그는 술에 취한 동료들을 치우기 위해 남았던 밤을 떠올리며 그때 자신이 그녀에게 빠졌다고 고백한다. 그의 정직한 말과 사랑스러운 눈빛에 충격받은 유의 심장은 뛰기 시작한다. 당당함을 느낀 유는 몸을 기울여 그에게 깊게 키스한다. 다음 아침 유는 타테이 씨에게 매달리며 침대를 떠나기 싫어하며 그의 관심을 더 갈망한다. 그는 기꺼이 응하지만 객실 서비스가 아침 식사를 가져오자 드디어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타테이 씨는 유를 시골 곳곳에 데려가며 인기 명소와 지역 맛집들을 보여준다. 그녀는 기대 이상으로 간식을 더 사며 신나서 집에 가져갈 것과 자신이 먹을 것을 고민한다. 산책하던 중 유는 포도 가판대를 발견하고 타테이 씨는 긴장한다. 혹시 그것이 포도를 재배하고 파는 가족 소유인 것일까 걱정하며 유는 어쨌든 포도를 사서 맛보고 싶어한다. 그들은 앉을 곳을 찾고 그녀가 하나를 맛보자 기대 이상으로 달콤함에 눈이 커진다. 그녀는 송이의 꼭대기에서 포도를 샘플링하며 각 포도가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타에이 씨는 자신의 가족 포도가 훨씬 더 좋다고 자랑한다. 유는 사색에 잠겨 고요한 풍경을 감상하며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단순히 경치와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타에이 씨 가족을 만나고 그들의 포도를 맛보기 위해서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상쾌하게 일어나 여전히 이불에 얽혀 있다. 아침 식사 전 시간이 남아있어 또 다른 친밀한 순간을 고려하지만 유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개인 온천에서 마지막으로 목욕하기로 선택한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그녀는 이 여행이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재충전된 기분으로 일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타테이 씨는 그녀의 헌신에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생각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본다. 그는 잠시 멈추다가 더 높은 자격증 시험을 고려하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그것이 그의 경력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유의 눈이 그의 야망에 반짝이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녀는 내년 목표를 설정하자고 제안하며 내기에서 진 사람이 다음 야마나시 여행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다. 타테이 씨는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적하며 반박하려 하지만 유의 열정에 그는 마음이 움직여 동의하게 되고 그 순간을 만끽하며 내년을 기대하기로 한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그의 약간 그을린 피부가 눈에 띈다. 동료들의 관심을 끌지만 그들은 많이 묻지 않는다. 나고야에서 돌아온 마리아는 그와 함께 간식을 나누고 그의 놀라움에 유에게도 일부를 제공하며 예상치 못한 연결을 암시한다. 타테이 씨는 유가 분명히 마리아에게 야마나시 기념품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한다. 그의 두려움은 마리아가 야마나시 간식을 나누며 유가 신나게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고 방문할 장소를 제안했다고 말할 때 확인된다. 타테이 씨는 듣고 있으면서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가 그들의 시간을 얼마나 즐겼는지 자랑스럽게 느낀다. 그는 조용히 더 많은 모험을 나누기 위해 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어느 저녁 유와 타테이 씨는 함께 앉아 테이블에 깊이 몰두한 채 작업을 하고 있다. 둘 다 올해의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타테이 씨는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며 노트를 넘기고 핵심 포인트를 강조 표시하고 유는 신중하게 다가오는 발표를 위한 제품 제안을 다듬고 있다. 조용한 아파트는 페이지가 넘겨지는 소리와 키보드 클릭 소리로 가득 차 있다. 다음 날 아침 유는 섹션장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긴장하지만 희망을 품고 있다. 다행히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만 자신의 발전에 자부심을 느낀다. 격려를 받으며 그녀는 개선하려는 의지를 다진다. 회의에 가던 중 그녀는 동료들이 새로운 직원의 성공적인 제품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는다. 의심이 스치지만 그녀는 작은 진전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유와 이치로는 사업개발 부서와의 회의에 들어간다. 유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어 하지만 이치로는 그 논의가 두려워 신음한다. 그는 부서의 대표인 히로미와 잘 지내지 못한다. 히로미는 날카로운 직감과 직설적인 접근으로 유명한 전직 판매 스타이다. 회의가 시작되자 히로미는 즉시 핵심으로 들어간다. 그는 기획부서의 데이터를 빠르게 검토한 후 너무 복잡하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확고한 어조로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정리하며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것을 주장한다. 유는 감탄하며 지켜본다. 히로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처음인데 그의 결단력이 그녀를 감명시킨다. 하지만 이치로는 반박하며 시스템이 정확하고 효율적이라고 방어한다. 히로미는 확고하게 남아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일부 단계를 불필요하다고 일축한다. 논쟁은 격화되다가 이치로가 갑자기 나선다. 전화 통화를 위해 자리를 비운 히로미와 함께 유가 혼자 남게 된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그녀를 놀라게 한다. 히로미는 그녀에게 신규 사업 개발 부서에서의 자리를 제안한다. 그는 그의 팀이 긴급하게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며 그녀의 최근 제안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고 말한다.
기획부서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그녀의 노력은 수년간 주목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부서에서는 그녀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유는 충격에 빠진 침묵 속에서 이 제안이 단순한 제안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녀의 경력을 재정의할 기회입니다. 부서 변경에 대한 압박감에 휘둘리며 유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애씁니다. 퇴근 후 그녀는 타이시와 함께 백화점을 방문하고 신사업 개발팀의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타이시는 그들의 제품을 시식한 후 인파와 언론에 놀랍니다. 유는 이 부서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갈등을 느낍니다. 그 제품은 예외적으로 뛰어나며 그녀가 익숙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초콜릿 상자를 들고 의구심이 스며듭니다. 전화는 새로운 도전과 인정을 약속하지만 현재의 역할을 떠나는 것은 그녀는 목표와 동료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또한 부서를 옮기면 타이시와의 내기를 무효로 만들게 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녀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타이시가 장난스럽게 볼을 꼬집으며 그녀를 현재로 되돌아오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상기시킨다. 그의 말이 끝나자 위로하는 머리 쓰다듬기 후 그는 계속 나아가라고 신호를 보낸다. 더 이상 이야기할 시간은 없으며 집으로 가는 기차를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조용히 역까지 걷는 동안 그녀의 불안한 생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 활기찬 모습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마음이 드리프트하는 상황에서도 집중하려고 한다. 그녀의 미세한 태도의 변화가 감지되지만 걱정을 일축한다. 내면의 혼란을 공유할 위사가 없다. 하루가 지나면서 그녀의 기획부서 업무의 무게가 더욱 뚜렷해진다. 업무량이 많고 제안서를 추진하고 싶지만 더 급한 일이 그녀의 주의를 끈다. 부서를 옮기는 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추구할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날 히로미에게서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도착한다. 광범위한 자료 세트가 가득 담겨 있다. 그녀의 프로젝트를 위한 분석과 귀중한 통찰. 그녀가 이를 완전히 처리하기도 전에 전화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린다. 그녀는 전날의 작업을 잊어버려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지장을 초래했다. 사무실의 해당 구역으로 호출되자 그녀는 굴욕감을 느낀다. 6년 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이렇게 간단한 실수를 하다니. 사무실을 나서자 그녀는 동료들의 안심시키는 미소를 받는다. 그들의 지지가 그녀의 기분을 북돋워준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남은 의구심이 있다. 그녀의 우유부단함이 불필요한 오류를 초래하고 이는 그녀의 진행뿐만 아니라 팀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날 밤 유는 생각에 시달리며 집중하기 힘들다. 위안을 찾기 위해 그녀는 즉흥적으로 타다시를 찾아간다. 일에서 실수한 것에 화가 난 상태였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그 끔찍한 하루를 잊게 도와달라고 애원하지만 그의 품에서도 그녀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디로 가든 그녀는 같은 의심과 고민을 안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그녀의 고통을 알아차린 타다시는 장난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은 이미 개선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녀를 진정시키고 나서 그는 그녀를 역으로 데려다 주지만 그녀에게 묵어가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다음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거절한다. 늦은 방문에 사과하며 그녀는 그의 따뜻한 미소를 마주한다. 그 미소는 그녀에게 항상 환영받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다음 날 아침 유는 뜻밖의 히로미를 만난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그녀에게 사업 개발로 전환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세미나에 초대한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의 손에 있는 제안서를 보고 묻는다. 유는 그녀가 마감일을 놓쳤고 그 제안을 포기할 계획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히로미는 좋은 아이디어는 시기와 관계없이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가 주저하자 그는 직설적으로 그녀를 겁쟁이라고 부른다. 그 말은 상처를 주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를 불러일으킨다. 잘못을 증명하려고 결심한 유 씨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부서장실로 직접 향한다. 예상대로 그는 의심스러워한다. 그녀는 그가 요청한 수정사항을 완료하지 않았고 그녀의 업무량, 새 프로젝트를 맡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처음으로 유 씨는 단호하게 서 있다. 그녀는 제안서를 정리할 수 있고 그녀가 가고 프로젝트를 이끌 준비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심호흡을 한 후 마침내 고백한다. 그녀는 현재 업무보다 이 제안서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한다. 부장님은 그녀를 살펴본 후 그녀의 신뢰성을 인정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업무량에 만족하고 있다고 가정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포부를 보며
그는 제안을 고려하겠다고 동의합니다. 심지어 그녀의 책임을 조정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안도와 흥분으로 빛나는 윤을 가진 윤은 책상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치아로가 모든 것을 목격한 후 그녀를 축하합니다. 그녀가 앉자 안정된 숨을 내쉬며 드디어 자신을 위해 일어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히로미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이 순간을 오케스트레이티드 했음을 깨닫습니다. 그의 도전은 그녀가 자신의 의심과 마주하고 선택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케이크 한 조각으로 자신을 대접합니다. 사업개발부서의 새 라인입니다. 풍미가 입안에서 녹으며 새로운 결의가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히로미를 찾아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가 도우려 했던 것에 무시했던 것을 인정하며 그는 정중히 그의 전근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기획부서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팀의 전문성을 배우고 싶어 세미나에 참여하겠다고 요청하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윤은 히로미의 통찰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그녀의 접근 방식에서 결함을 깨닫게 해준 것을 칭찬합니다. 그의 체계적인 방법을 존경하며 유쾌하지만 단호하게 히로미는 그녀의 부서의 지식을 활용하면 그도 그녀의 부서가 제공하는 것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곤한 한 주를 보내고 유와 타다시는 돌로 만든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며 따뜻함이 피로를 풀어준다. 그녀가 편안히 쉬는 모습을 보며 타다시는 만족감을 느끼고 유는 평소의 일 중심의 자세에서 더 애정어린 장난기 많은 모습으로 변하고 그녀의 진정한 치유의 원천이 바로 자신이라고 놀린다. 퇴근 후 어느 저녁 유와 타다시는 데이트를 계획하지만 유는 마지막 순간 프로젝트에 몰두하게 된다. 시간이 남자 타다시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발한다. 작은 치킨 꼬치 가게에 들러서 음료와 음식을 주문했어요. 고요함을 즐기며 천천히 먹고 있었어요. 식당 TV에 나온 등산 광고가 그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리고 그는 유가 등산 장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그는 금세 그 생각을 떨쳐내고 자신을 꾸짖으며 혼자만의 시간 동안 여자친구에 대해 생각하는 자신을 꾸짖었어요. 그의 관심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자들 무리가 아내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녀는 그가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 같은 감정을 느낄까 궁금해했지만 그는 유와 함께하는 따뜻한 삶, 그녀의 미소를 보며 집에 돌아오는 것 같은 소소한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을 떠올렸어요. 갑자기 한 남자가 아내에게서 전화를 받고 서둘러 그녀를 만나러 가려고 했어요. 그와 함께 그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가장 헌신적인 남편이라는 친구들의 놀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사랑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1시간 후 그는 역에서 유를 만나고 비록 그녀가 피곤해 보이지만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밝아진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희미한 술 냄새를 맡고 미소가 사라진다. 그녀는 입술을 쭉 내밀며 그날 밤 함께 술을 마시는 걸 얼마나 기대했는지 언급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원하는 걸 대접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러자 유의 기분이 즉시 밝아진다. 그녀는 화려한 것을 요청하며 와인, 치즈, 그리고 풍부한 디저트를 원한다. 마무리로 디저트를 원한다. 식사 후에 유는 만족스러워하며 걷는다.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크리스마스 장식을 감상한다. 유는 가게 앞 유리창에 멈춰 서서 섬세한 액세서리와 그녀를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에 감탄하며 사귀기 시작한 지 거의 6개월이 됐다는 것을 깨닫는다.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는 우연히 한 무리의 소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그들의 남자친구가 기념일에 정말 특별하게 챙겨줬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으며 테디 샤이는 자신도 무언가 해줘야 할까 고민한다. 유를 위한 6개월 기념일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다음 날 일하는 중에 그는 휴대폰을 스크롤한다. 선물 아이디어를 생각하며 유의 반응을 이미 상상하고 있어. 생각에 잠긴 그는 마리아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녀는 그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는 재빨리 회복하려 한다. 그녀가 어떤 깜짝 선물을 좋아하는지 묻는 것으로 그의 질문은 마리아에게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시즈노와 서로 눈을 맞춘다. 그날 저녁 유와 함께 쉬는 동안 테디 샤이는 그녀가 액세서리를 별로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귀엽다고 생각한다. 유가 화장실에 다녀오자 테디 샤이는 기회를 포착한다. 그의 휴대폰을 살펴볼 완벽한 선물을 찾기 위해 그녀가 예상치 않게 돌아오자 그는 깜짝 놀란다. 그는 재빨리 화면을 잠그며 긴장을 가라앉히고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한다. 그는 비밀을 모르고 유를 토요일 디저트 행사에 초대한다. 그는 망설이다가 시험 준비를 이유로 거절하지만
사실은 그녀에게 선물을 사려고 한다. 그 주말 테디샤이는 액세서리 가게를 방문하며 보석을 찾는다. 방대한 선택에 압도되어 반지, 팔찌, 목걸이까지 판매원이 그의 불확실함을 눈치채고 안내를 제공한다. 그는 유가 다양한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우아한 커플 반지 한 쌍에 이끌린다. 판매원은 그들의 의미를 설명한다. 가치를 따지고 고민하지 않고 그는 그것들을 결정한다. 최종 결정 전에 그녀는 새기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유의 사이즈를 확인할 때까지 보관하자고 한다. 테디샤이는 그의 선택에 만족하며 동의한다. 한편 유는 친구 치하루와 디저트 행사를 마무리한다. 카페에 가기 위해 나서던 중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길 건너편에 테디샤이를 발견한다. 다음 날 생각에 잠긴 그는 낭만적인 데이트를 상상하며 선물로 반지를 주고 고백하는 모습을 그린다. 실제로 그는 유 집에 있어 그녀가 자는 동안 몰래 반지 크기를 재고 있다. 테디샤이는 고전적인 끈 장난을 사용할 계획이며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한다. 유가 잠이 들면 그의 손가락에 얇은 실이 감긴다. 하지만 유는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의아해지며 그가 예정된 공부 계획에도 불구하고 오겠다고 고집한 것이 이상하다고 느낀다. 타디샤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무심코 말하자 그녀의 의심은 깊어지고 그녀가 이전에 본 것과 모순된다. 유가 졸고 있을 때 타디샤이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을 측정하며 자신의 성공을 조용히 축하한다. 하지만 그날 밤 유는 그가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불안해진다. 다음 날 타디샤이는 직장에서 산만해하며 금요일 저녁을 기다리며 선물을 줄 완벽한 순간을 상상한다. 그동안 유는 그의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고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에 괴로워한다. 그녀가 집중하려 애쓰는 동안 타디샤이의 계획은 무너지며 레스토랑 예약이 어려워지고 좌절감이 쌓인다. 그러던 중 유의 메시지가 나타나 만나자고 요청하지만 그는 바쁘다고 재빠르게 답하며 금요일까지 기다리자고 고집한다. 답장을 확인하지 않고 그는 반지를 사러 급히 나선다. 혼잡한 거리를 헤치며 나아간다. 타디샤이는 망가진 저녁 계획에 대해 중얼거리며 그 반지가 여전히 하루를 구해주길 바란다. 그는 가게가 닫기 직전에 겨우 도착하고 드디어 신중하게 고른 보석을 찾는다. 작은 상자를 들고 있는 그의 가슴에 전율이 흐르지만 유가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난다. 그는 돌아서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과 마주치고 그녀는 그가 공부한다고 주장했던 지난 토요일에 마을에서 본 것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며 그를 압박한다. 그는 변명을 찾으려 애쓰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에 주춤한다. 지금 그녀에게 선물을 주는 생각에 공포가 밀려오지만 그는 그것을 재빨리 떨쳐낸다. 지금은 적절한 순간이 아니다. 그는 그녀에게 하루 더 기다리라고 재촉하지만 그의 망설임은 그녀의 불만을 더욱 키운다. 결심한 유는 그와 함께 저녁 내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가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의 놀람이 무너지면서 그녀의 불만은 취약함으로 변한다. 의심이 그녀의 표정을 가리고 불안이 그녀의 몸을 떨게 한다. 그가 그녀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다. 그녀의 고통을 보고 히트이시는 그의 계획을 포기한다. 다른 생각 없이 그는 선물 가방을 내민다. 더 이상 비밀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유는 2개의 음반이 들어있는 보석 상자를 발견한다. 각 반에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테이씨가 어색하게 몸을 뒤로 돌리며 자신의 제스처에 창피해 윤을 피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것을 휴일이나 집에서만 착용하라고 제안한다. 그래야 직장에서 관계를 은밀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그의 놀라움과는 달리 윤은 매일 착용하겠다고 약속하며 자랑스럽게 사랑을 표현한다. 안도하며 그는 미소 짓고 그녀는 눈물 흘리며 감사한다. 그녀는 약 6개월 기념일에 대해 인정한다. 문이 닫히자 열정이 넘쳐나며 옷을 재빨리 벗는다. 태희 씨가 그들의 조급함을 놀리지만 둘 다 신경 쓰지 않는다. 일이 격해지기 직전 유가 갑자기 내일 계획에 대해 묻는다. 약간 숨을 헐떡이며 그는 그녀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그녀는 안심시켜요.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며 알람이 울리며 자정을 알리고 그들의 기념일을 축하하며 그녀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봐요. 그의 손을 들어 그의 반지를 키스하고 영원히 함께하길 바라는 소망을 속삭여요. 그녀의 말을 또 다른 깊은 키스로 마무리하며 다음 날 유는 그녀의 벚꽃 테마 간식 아이디어를 부장님께 제출해요. 그는 컨셉을 좋아하지만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녀의 관객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걱정해요. 그의 비판에 유는 실망하지만 그녀가 손가락에 은색 반지를 바라보며 따뜻한 위안을 느낀다. 그녀는 물질적인 선물을 요구한 적이 없지만 사랑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이해하게 된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불완전하지만 멋진 6개월의 여정을 회상한다. 후에 쉬는 시간 동안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반지를 얼마나 자주 바라보는지 알아차린다. 호기심이 생기고 유는 6개월 동안 연애 중이라고 인정한다. 친구들은 놀라지 않으며 그녀를 놀리며 그녀의 뺨을 붉게 만든다. 그들이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언급하자 유는 기분이 좋고 자신의 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행복하다. 그녀는 계속 태츠 씨의 정체를 비밀로 하고 있지만 한편 회계 부서의 태츠 씨는 셔츠 아래에 목걸이처럼 맞춘 반지를 끼고 있다. 늦은 저녁 일과를 마치고 태츠 씨는 유에게 드디어 집에 간다고 문자로 보낸다. 거리는 축제 불빛으로 빛나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음을 상기시킨다. 그들이 함께 보내는 첫 휴일임을 깨달으며 그는 유에게 특별한 날을 만들 방법을 고민한다. 잠자기 전에 전화를 걸어 계획을 묻지만 그녀는 무관심한 듯 보인다. 일이 바쁘다고 말하며 그녀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녀의 무관심에 그는 놀란다. 다음 날 아침 시즈노는 사무실에 도착하며 연말 파티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속이 불편하다고 불평한다. 그녀는 부서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투덜거리며 태츠 씨의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더미를 내던진다. 기획부에서는 이치로가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고 유는 자신의 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날 저녁 그녀는 마지못해 태츠 씨의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고 편안한 집의 분위기를 즐긴다. 하지만 그가 하룻밤 자고 가라고 제안하자 그녀는 주저한다. 유는 여분의 옷이 없고 이른 회의가 있다고 말하며 거절한다. 식사를 하면서 태츠 씨가 그녀의 제품 제안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불안하다고 인정하며 과도한 생각을 피하기 위해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휴가 스트레스를 더했다. 그의 책더미를 보고 그녀는 그가 막판 농담을 한다며 그를 놀린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투사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그는 계획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움찔하며 자신의 습관에 갇힌 것을 느낀다. 다음 날 아침 시즈노와 카즈키는 평소 카페에서 아침을 먹는다. 그녀는 그에게 CD를 건네주고 그는 기대에 찬 얼굴로 받아 약속한다 들어보겠다고. 그녀는 그들이 연령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음악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즐거워한다. 대화를 나누며 그녀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녀의 애착이 갑자기 멈춘다. 카즈키는 이를 이유로 따라간다. 직장 소문을 의식한 시즈노는 그에게 먼저 떠나라고 제안하며 자신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떠나고 그녀는 불안한 마음이 스며든다. 그녀는 그와 너무 친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한다. 8살이 나이 차가 그녀의 망설임을 더한다. 그들의 아침 카페 모임은 일상이 되었고 그녀는 그와의 시간을 지나치게 즐긴다. 그의 미소를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한 그녀는 곧바로 그녀는 그들 사이의 전문적인 장벽을 상기시킨다. 그날 저녁 시즈노는 도시로 나선다. 커플들이 크리스마스 조명 아래에서 산책하고 있다. 축제 분위기에 그녀는 카즈키의 계획이 궁금해지지만 그 생각을 떨쳐내며 자신을 꾸짖는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며 그녀는 완전히 인연을 끊을까 고민한다. 지금 거리를 두는 것이 이러한 감정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한편 타다시는 저녁을 전자레인지 식사로 공부하며 보낸다. 크리스마스가 또 하나의 근무일일 뿐임을 깨닫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카즈키는 그들의 평소 카페 테이블에 앉아 시즈노의 부재 중이던 그녀는 회계부서에서 그의 목소리에 놀라 깜짝 놀란 채 발견된다. 그는 연말 파티 비용을 모으러 도착했고 이는 그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를 마주칠 준비가 되지 않아 그녀는 서둘러 서류를 건네며 짧게 교환한다. 나중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타다시와 유는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의 부서가 함께 축하할 파티에 대해. 타이시는 유가 술에 취하면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데 특히 그녀의 비밀 관계가 드러날까 걱정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안심시킨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들은 본능적으로 멀어질까 두려워 각자 자리로 물러선다. 파티에서 두 부서는 활기찬 저녁을 즐기고 있습니다. 타이시가 유 옆에 앉아 있는데 그녀에게 준 반지를 보고 산만해집니다. 시즈노는 그의 불안함을 느끼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동안 유키코는 기쁘게 말합니다. 야구 경기 때 같은 그룹이랑 앉아 있다고.
타이시는 경기 속에서 유를 안았던 순간을 따뜻하게 떠올리며 잠시 동안 그들이 동료들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마리아와 캐주얼하게 이야기하며 그의 마음을 모릅니다. 직원 한 명이 또 한 잔의 음료를 제안하고 시즈노와 키즈키가 둘 다 생강에이를 주문하자 시즈노는 급히 홍차로 바꾸어 키즈키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한편 다른 테이블에서 타이시와 유의 친밀한 관계를 놀리며 회사에 함께 들어온 것을 언급한다. 유는 장난스럽게 응답하고 타이시는 그녀의 반응에 감명을 받아 살짝 발을 테이핑하며 찬성의 뜻을 보인다. 그들의 조용한 대화는 치하루가 주목을 끌면서 잠시 긴장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마리아의 간식, 리뷰를 칭찬하며 친구가 되고 싶다고 표현한다. 밤이 지나면서 타이시는 유와 가까이 지낸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가 긴장을 풀기 전에 치하루가 열정적으로 노래방을 제안한다. 유는 그에게 거절하라고 미묘하게 신호를 보내지만 그는 그 신호를 놓치고 그녀의 실망에 신나게 동의한다. 유는 타이시의 강렬한 시선 아래 점점 더 당황해지고 그의 조용한 관심은 그녀를 자위식 과다로 만든다. 자신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녀는 그에게 어려운 노래를 부르라고 도전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치로가 열심히 그것을 차지하며 자신의 최고곡이라고 자랑한다. 키즈키는 시즈노에게 다음 노래를 부르라고 하지만 그녀는 스포트라이트에 압도되어 주저한다. 거부하려던 찰나 그녀가 사랑하는 밴드의 익숙한 멜로디가 흐른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밖으로 급히 나가고 키즈키의 선택은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녀가 마음을 가다듬기 전에 그는 그녀의 행동에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의 걱정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그가 일찍 떠나자고 제안하자 그녀는 당황한다. 감정을 억누르기로 결심한 그녀는 돌아가서 서둘러 맥주를 따낸다. 그동안 치하루는 마리아에게 공연할 때 귀여운 옷을 입으라고 장난스럽게 재촉한다.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마리아는 예상치 못한 자신감으로 교복 스타일의 옷을 선택하고 노래를 부르며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룹을 매료시켜 침묵에 빠지게 한다. 대담해진 그녀는 타테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노래하자고 제안한다. 거의 즉시 그녀는 그것을 후회하지만 그는 이미 계속되는 태블릿을 스크롤하며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다. 취한 친구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밤의 에너지에 목소리를 섞어 들어간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회사에서는 분주하다. 시즈노가 잠시 쉬자고 제안하고 마리아는 휴게실에서 무료 간식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타테시는 케이크를 먹으러 식당으로 가다가 유를 우연히 만난다. 그는 인사를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대답한다. 놀란 타테시는 슬라이스를 집어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본다. 유는 재미있는 랩 부분에 집중하여 메모를 한다. 타테시는 그저 그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바라본다. 간식 봉지를 발견하고 그녀의 첫 프로젝트 때 본 적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그들이 판매 부진으로 인해 진열대에서 내려졌다고 인정하지만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녀의 노력은 여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태세 씨는 그녀의 말에 잠시 멈춥니다. 그것은 그녀가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즐기지 못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회사에 들어온 이후로 휴일은 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사무실 냉장고의 내용물 같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 곱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지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계절이 조금 더 밝아 보입니다. 그들의 공유된 시선은 많은 것을 말하지만 그 순간은 메시지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그녀의 제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신이 난 그는 그녀에게 커피를 사겠다고 제안하고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가 축하할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다른 곳에서는 시즈노가 예상치 못하게 기즈키를 만난다. 그는 그녀의 평소 카페 결석에 대해 질문한다. 그녀는 변명을 찾으려 애쓰며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암시한다. 그는 그녀가 빌려준 CD를 반환하고 싶다고 무심코 말하고 그의 말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다. 직장 소문에 개의치 않으면서 그는 카페를 계속 즐기자고 고집한다. 그가 떠나려 할 때 다시 만날 때 CD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그의 말 중 뭔가가 남아있어 시즈노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기 어렵게 만든다. 충동적으로 그녀는 그에게 소리쳐 번호를 교환하자고 제안한다. 그가 CD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자신이 기즈키에게 빠졌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일의 경계에 신경 쓰지 않는다. 유의 하루는 그녀가 평소의 사무실 업무를 대신해
백화점에서 다르스 초콜릿을 판매하는 실무 역할로 바뀌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면서 가게는 분주하고 유는 고객을 도우며 제품을 추천하고 원활한 프로모션을 보장하며 바쁘게 지낸다. 그녀의 참여는 며칠 전 그녀가 선물을 찾기 위해 온라인 검색을 하던 중 히로미가 상호 이익이 되는 제안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의 팀은 연휴 기간의 바쁨에 압도되어 추가 인력을 뽑았음에도 인원이 부족했다. 유의 성격이 이 일에 적합하다고 믿어 그녀에게 도와달라고 설득했고 그 대가로 그녀의 봄 상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로 했다. 한편 다이시는 출근 전 공부를 시작하며 일상적인 교대를 한다.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조용한 카페를 찾는다. 그날 아침 평소 찾던 곳이 공사로 인해 폐쇄되어 다른 곳을 찾아보다가 신준호와 키즈키가 함께 아침을 먹는 것을 목격한다. 다이시는 신준호와 키즈키가 조용한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관찰하며 그녀의 표정에 담긴 따뜻함과 키즈키 옆에서 드문 빛나는 모습을 느낀다. 그가 멀리서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이 일어난다. 시즈노가 갑자기 움직이자 그의 시선을 감지한 듯 그는 재빨리 벽 뒤로 몸을 숨기며 뭔가 사적인 것을 침해한 것처럼 스스로를 꾸짖는다. 그의 아침 공부 시간은 헛되었고 그의 마음은 그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한다. 그는 그냥 그들과 함께 했어야 했는지 궁금해한다. 같은 직장 동료가 함께 식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그들의 역동성에서 뭔가가 그를 주저하게 만든다. 그들이 이전에 그룹 행사에 참석했었지만 혼자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다르게 느껴진다. 점심시간에 그는 휴게실에서 음료를 마시는 기즈키를 발견한다. 생각 없이 그는 그 옆에 앉지만 이상한 긴장이 남아있다. 그 아침의 기억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학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즈키는 주목하고 회계 자격증이 승진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이것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시즈노는 자격증이 있을까? 그녀는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계에서 리더다. 타티시는 시즈노의 회계 자격을 확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지만 그녀의 놀라운 재능을 인정한다. 그녀는 따뜻하고 사교적이지만 인상적인 속도로 일한다. 키즈키는 예상치 못하게 그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의 만남을 회상한다. 그녀가 술에 취했을 때 형성된 초기 인상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타타시가 듣는 동안 그는 로맨스보다는 존경심을 느낀다. 편안한 기분이 들어 그는 그들을 카페에서 봤다고 캐주얼리 언급한다. 시즈노의 비정상적으로 쾌활한 모습에 주목한다. 키즈키의 약간의 부끄러움이 그를 불안하게 만든다. 한편 유는 발렌타인데이 혼잡함을 관리하고 특히 초콜릿 가게에서 바쁘다. 고객을 도와주던 중 그녀는 마리아를 발견한다. 마리아는 그녀를 확인하고 고급 초콜릿을 구매한다. 초콜릿을 맛보며 마리아는 맛을 즐기고 타타시의 끊임없는 공부에 대해 언급한다. 유는 그리움에 휩싸여 그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깨닫는다. 만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의 동행을 더 간절히 원한다. 일이 끝난 후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가 쿠로미로부터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유는 파일을 열면서 복부가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여러 군데 빨간 표시된 구역을 발견한다. 이는 주요 수정사항을 의미한다. 방대한 수정 작업은 그녀의 피로를 더하지만 마리아가 타티시와 관련된 소식을 계속 알려줘서 감사하게 여긴다. 또 다른 힘든 근무일이 시작되고 유는 판매 지원을 맡는다. 메모를 하면서 그녀는 압도적인 수정 작업과 발렌타인데이 준비 시간이 있을지 생각에 잠긴다. 가게에서 한 커플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두 전문직이 자신의 계획을 솔직하게 논의하고 한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동료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 광경은 유에게 슬픔을 불러일으키고 타티시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날 저녁 피로가 밀려오고 그녀는 침대에 쓰러지듯이 누워서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든다. 타티시의 읽지 않은 메시지를 보자 작은 행복의 불꽃이 반짝인다. 제안서를 준비하기 전에 잠시 쉬려고 계획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다. 그 커플에 대한 생각이 다시 떠오르고 그녀는 타티시와 솔직하게 지낼 수 있는 자유를 갈망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경력 때문에 대중 앞에서 연애를 할 수는 없었다. 그 그리움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녀는 몸을 일으켜 그의 번호를 누른다. 그녀는 자신에게 빠른 통화가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지. 그 정도면 서서히 밀려오는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타티시가 말을 꺼내자 더 깊은 그리움이 그녀를 사로잡는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녀는 전화 섹스에 대한 암시적인 말을 던진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깨닫지 못한 채로 그녀의 마음속에 잠깐 생각이 스쳐간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
그의 오래 남는 키스들. 하지만 타티시는 당황한다. 그의 혼란스러움이 명백하게 보이고 그는 주저하며 그녀에게 명확히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유의 마음에 담긴 말들이 유를 덮치고 부끄러움이 밀려든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서둘러 뒤로 물러서다가 패닉에 빠져 전화를 끊고 얼굴을 베개에 파묻으며 충동적인 행동에 화가 나 있다. 다음 날 아침 치아라가 그녀에게 회계부로 문서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동의한다.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생각은 멀어진다. 그녀는 종종 타티시를 만나지 못하지만 그리워한다. 하지만 어젯밤 전화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녀는 아직 그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문을 열자마자 가장 두려웠던 일이 현실이 된다. 타티시가 그녀가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다. 그의 무관심한 인사는 따뜻함이 없고 전문성이 기대되지만 차가운 찌름은 그녀가 상상한 것보다 더 날카롭다. 그녀가 서류를 건네자 시즈노와 마리아가 도착해 기쁘게 인사한다. 그들의 관계를 숨기지 말라는 순간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타티시가 문제를 지적하며 서류를 돌려주자 사라진다. 그들의 손가락이 스치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물러난다. 시즈노와 마리아를 한번 쳐다보니 그들은 눈치채지 못한 듯 안심된다. 숨을 내쉬며 그녀는 자신을 다잡고 반응을 조용히 나무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타티시가 미끄러진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단단하면서도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 그는 그녀에게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할 수 있다고 안심시킨다. 그는 그녀의 괴로움을 알아차렸고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부드러워지며 그가 그녀를 잡으러 급히 달려왔음이 느껴진다. 그의 손바닥은 약간 젖어 있다. 이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그는 그녀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고 그녀의 마지막 벚꽃 테마 쿠키가 함께 온다. 그녀는 그것들을 감상하며 자부심이 차오르고 그녀의 팀은 이 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그녀를 축하한다. 유는 자신의 성취에 취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녀를 다시 끌어당긴다. 그녀는 휴가 성수기를 위해 상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동료들은 그녀가 없이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안심시킨다. 그 덕분에 그녀는 DA나 Z에 집중할 수 있다. 가는 길에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한다. 타티시가 나중에 만나자고 했다. 유가 몰래 들어오는데 그녀는 그에게 초콜릿을 사지 않았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혼란에 휘말린다. 마지막 순간에 쇼핑객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히로미는 팀을 에너제티컬리 도와주고 있다. 그녀는 이 광경을 보며 제때 도착하지 못할까 걱정한다. 초과 근무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발견한다. 익숙한 커플이 그녀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상기시킨다. 그녀는 불만을 접어두고 미소로 각 고객을 대한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피로가 그녀를 짓누른다. 해리는 보상으로 프리미엄 초콜릿을 제공하지만 그녀는 타티시를 만나고 싶어 서둘러 떠난다. 거리에서 달리며 마지막 순간에 초콜릿을 사야 할지 고민하지만 그 생각을 접는다. 그와 떨어져 있는 매초가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도착하자마자 불안해하며 사과하지만 타티시는 그녀의 피로를 알아채고 단순히 음료를 건넨다. 그의 시선이 마지막 쿠키 샘플 가방에 멈추고 실망 대신에 그녀의 노력을 소중히 여기며 시도해보길 요청한다. 어떤 가게에서 산 선물보다도 유는 웃으며 기분이 가벼워진다. 그는 누구보다 그녀를 이해한다. 손을 잡고 걷는 동안 따뜻함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갑자기 사라진다. 타티시가 그들의 관계를 알리자고 제안한다.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고 그가 농담임을 웃으며 인정한다. 유는 웃음을 터뜨리며 긴장이 풀린다. 지금은 비밀로 해도 괜찮다고 그녀는 알고 있다. 결국 잘 될 것임을. 어느 저녁 시즈노는 오랜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긴다. 3. 1. 그리고 관계에 대해 쉽게 대화하는 것. 갑자기 남자친구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함을 느낀다. 다음 날은 일상이 계속된다. 그녀는 타치시와 마리아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보내고 혼자 남아 카즈키와의 메시지를 다시 읽는다. 그는 그 주말에 그녀가 좋아하는 밴드의 콘서트에 초대했다. 그녀는 카즈키가 처음으로 콘서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작은 부분은 이것이 데이트인지 의문스럽게 생각한다. 그녀는 그 생각을 무시하고 그가 오직 동료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특히나 연령 차이 때문에. 한편 타티시가 다가오는 시험을 위해 차분히 공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알람을 맞추고 모든 것을 재확인하며 준비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남아있다. 그는 과거 시험들을 떠올리며 긴장으로 지식을 잃었던 순간들을 기억한다. 고등학교와 대입 시험 때도 스트레스로 인해 원하는 학교 자리를 놓친 적이 있었다.
불안으로 인해 수다 과자 면접을 거의 망칠 뻔했지만 어떻게든 합격했지만 낮았던 성적의 기억이 남아있었다. 잠시 자신감이 올라간 순간은 회계시험을 잘 봤을 때였고 그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다음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지면서 불운이 찾아왔다.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좌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당신의 메시지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메시지였죠. 자신을 의심하며 그는 마지못해 답장을 했지만 또 다른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예약하고 싶어하는 휴양지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는 데에 대가가 따랐지만 그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육해는 일찍 목표를 달성해 그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며 예약 사이트를 확인했지만 비싼 가격에 당황했습니다. 예약하는 대신 그는 유이에게 전화해 농담을 했습니다. 그가 포기하면 비용을 나눠야 한다고요. 그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동기변화에 웃음을 터뜨렸다. 실패에 대해 애써 생각하지 말고 성공하고 싶다고 오직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만이라도 그는 통과하면 더 저렴한 경매를 찾기로 동의했고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아닌 희망이 담겼다. 전화를 끊은 후 테드 이시인은 갑자기 생긴 자신감에 놀란다. 여행 비용을 많이 들일까 두려움이 예상치 않게도 그의 결심을 불태웠다. 침대에 들러붙기 직전 그녀로부터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행운을 빌어받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시험센터에 앉아 아직 긴장되지만 더 이상은 지나치게 억눌리지 않는다. 이번에는 그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한편 슈즈맨은 콘서트 의상에 대해 고민하며 캐주얼한 오래된 밴드 티셔츠와 너무 데이트 같은 드레시 옵션 사이에서 갈등한다.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결국 늦게 도착하게 된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캐주얼한 옷을 입은 키즈키를 보고 그들의 나이 차이가 더 두드러져 보인다. 그녀는 사과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으며 여분의 물건을 락커에 보관할 것을 제안한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 자의식이 생긴다. 하지만 키즈키가 그녀의 편안한 모습에 대해 칭찬할 때 그녀는 순간을 즐기기로 결심한다. 콘서트 중 그녀는 그가 미소는 짓지 않지만 음악에 완전히 몰입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때 진정한 팬들만이 인식할 수 있는 희귀한 노래가 시작된다. 한정판 CD가 있어야만 아는 노래. 슈즈맨은 자신이 좋아하는 CD에서 익숙한 노래를 알아보고 흥분을 나누기 위해 돌아보지만 키즈키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 부끄러워진 그는 고개를 돌리며 그 노래가 좋다고 중얼거린다. 그녀는 이 공유된 순간에 편안함을 느낀다. 콘서트가 끝난 후 키즈키는 흥분하며 그 노래를 라이브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인정한다. 갑자기 그는 빠르게 달려오는 자전거의 경로에서 슈즈맨을 끌어당겨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든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는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의 아픈 이별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는 직장 내 연애를 싫어했다. 주저했지만 그녀는 동의하고 부드럽게 손을 뺀다. 타케이시는 책상에서 시험 문제를 검토하며 자신의 노트와 대조한다. 기억나는 답변이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자신감이 쌓인다. 그가 긴장을 풀 때쯤 그의 전화가 울리고 유아가 그를 걱정하고 있다.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그의 기분을 좋게 하고 시험의 스트레스를 덜어준다. 그들이 다가오는 휴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 휴식을 기대하기 시작한다. 한편 시즈노는 집에 도착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을 세게 닫았다. 그녀는 또 다시 동료에게 집착하며 자신을 과시한다. 이전에 실연 후 약속했던 것을 깨뜨리며 시즈노의 과거 연애는 비밀로 감춰져 있었다. 선배 동료와의 데이트는 한때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었다. 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지치게 했다. 예고 없이 그는 관계를 끝냈고 인정했다. 그녀의 성공에 낙담했고 따라갈 수 없었다고. 그녀가 성장하면서 압박감이 점점 커졌고 결국 그는 떠나버렸다. 더 악화된 건 그를 매일 직장에서 보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죠. 그녀는 그가 약혼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아팠어요.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사를 떠났고 조용한 퇴장은 그가 이미 떠났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아직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시즈노는 자신에게 논리적이 되라고 강요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키즈키의 존재를 즐겼을 뿐이라고 믿어요. 편안함을 더 깊은 감정으로 착각했어요. 그래도 계속 마음에 걸리는 생각이 있어요. 그녀가 멀어지면서 그를 아프게 한 건 아닐까요? 월요일 시즈노는 그들의 단골 부스에 혼자 앉아 시즈노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도착하지 않는다.
그는 전화할까 고민하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녀는 늦게까지 일하고 타다시와 잠깐 대화하며 그가 시험에 합격하면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다. 긴 하루가 끝난 후 시즈노는 집으로 향하고 기즈키를 기차역에서 발견한다. 마치 그녀를 기다리는 듯이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몇 잔의 술을 마신 후 그녀는 가볍게 이야기를 이어간다. 하지만 기즈키가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면서 균형이 깨진다. 패닉이 찾아오고 그녀는 한계를 넘어 술을 마신다. 사무실 로맨스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고 있다. 걱정스러운 기즈키가 그녀의 이마를 확인하고 그녀는 더 당황한다. 압도당한 그녀는 얼굴을 숨기며 그의 심장이 뛰게 하지 말라고 간청한다. 그의 표정 변화가 그녀에게 그도 같은 기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후 그녀는 낯선 방에서 깨어나며 밤의 일을 떠올린다. 기즈키가 샤워를 마치고 들어와 그녀가 기절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고 한다. 주위를 둘러보며 그녀는 그의 공간을 알아보고 안도감이 그녀를 감싸며 다른 일은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기즈키는 시즈노를 트램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한다. 머리를 말리고 있지만 그는 그녀의 불안한 표정을 눈치챈다. 그녀가 자신이 그녀를 이용했다고 생각할까 걱정하며 그는 오해를 확실히 풀어준다. 하지만 시즈노는 술에 취해 있는 동안 부끄러운 말을 했는지 더 걱정하고 있다. 키즈키는 희미한 홍조가 생기며 굳어지고 그녀가 자신에게 고백한 것을 기억한다. 그녀가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며 시선을 돌리지만 그녀는 눈치챈다. 그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키즈키의 어머니가 들어와 시즈노가 깨어있다고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그를 꾸짖는다. 당황한 시즈노는 급히 그녀에게 환대에 감사하고 떠난다. 트램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키즈키가 갑자기 사과한다.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술 취한 고백에 기뻐했다는 이유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녀를 안심시키고 깊게 숨을 쉰 후 시즈노는 솔직함을 선택한다. 걸음을 멈추고 그녀는 그의 진심을 소중히 여긴다고 인정하고 사랑에 다시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다. 나중에 그녀는 아픈 과거의 연애에 대해 그에게 털어놓고 그들의 로맨스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기즈키는 위험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그녀가 그렇게 자유롭게 웃는 모습을 보니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는 마침내 타다시가 유아의 관계를 보호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이 시리즈의 여정을 즐기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벨도 켜두셔서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지원이 더 많은 고품질 요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